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나가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사장은 왜 근로자들한테 자진 퇴사를 유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해고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당해고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업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에 대해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면 근로자가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나갈게요 라고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모두 다 없어지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진 퇴사가 가장 깔끔한 퇴사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일 때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는 행위를 먼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해고와 사직의 차이 모두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는 처분입니다. 두 번째,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저 나갈게요 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이죠. 결국은 내가 먼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고에 대한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변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 저희가 서면을 쓸 때도 중요하게 보는 게 먼저 혹시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한 게 맞나요? 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가 나가라 라고 통지를 했음에도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왜 회사가 서면 통보를 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순간 이 해고라는 행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해고라는 자체가 발생한 것인데요. 만약에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내지 않고 서로 대화 중에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분명 주장할 거예요. 저는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나간다고 한 거예요. 라고 해서 논쟁의 불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되는 경우 사업주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말, 우리 관계 좋았는데 좋게 끝내자. 이렇게 끝내는 게 너도 나도 좋은 거야. 얼마나 편하니?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해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믿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이거는 결국 근로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걸로 종결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직서는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당연히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했음에도 너 사직서 작성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해고의 통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사직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출하면 이에 대한 번복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회사가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칠 때 그 사직서를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직접 썼겠구나 라는 전제를 먼저 끌고 보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사업주도 다닐 때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사업주의 말을 듣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끝내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러한 감정은 정말 이해하지만 법에서는 결국은 누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 에 대한 거를 먼저 보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 해고에 대한 통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단 한 번의 선택이 선생님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 7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임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셨던 근로자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이달 말까지 정리하세요 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실 명시적으로 이번 달까지 정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해고통보다 생각하고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해고 수당을 청구해 보니 회사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가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나가라고 해고 통지를 했어? 라고 반문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고 상황이 되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담 상황이거나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녹음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해고를 당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해고 수당이라든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의 녹취 아니면 문자로 남긴 입증 자료가 선생님께서 3, 4개월 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상황을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차장은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거나 본인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증 자료로 남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특히 서면이라는 명시적인 자료를 남기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정말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기록된 문서, 입증 자료를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말이 아니라, 말이라면 녹취라도 있어야겠죠? 문자, 서면, 입증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무사를 찾아와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임금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직처를 구하는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을 조금 도움을 주는 구직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은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지 않냐, 나는 권고사직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당연히 회사가 먼저 근로자를 내보내는 해고도 포함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러한 해고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로 대표적인 하나가 횡령과 같은 절도, 누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소지가 있는 상황을 벌였을 때는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폭행, 폭언과 같은 직장생활 문란 행위를 벌였을 때입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폭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해고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업주에게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으로 산정한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는 나는 해고한 게 아니에요. 합의퇴사를 했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 또한 명시적인 해고라는 게 입증이 되고 30일 전에 해고를 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입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시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원직 복직을 원하는 경우 복직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해고일로부터 판정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즉, 해고 이후에 생계가 어려운 부분을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임금 상당액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없다라는 위기에 봉착하시게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회사에서 구두로 너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께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문자로 확인을 하시거나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해고를 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100%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부당해고가 명확한 사항에서 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한 입증 자료를
나 혼자서 그냥 조용히 나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저는 이 회사와의 관계를 종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잘만 대응한다면 해고 이후에도 생활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노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상담이 오는데요. 그중에는 꼭 해고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이들 제가 해고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신가요? 구두로 통지했어요. 그럼 구두에 대한 녹취가 있으신가요? 녹취는 없는데요. 문자로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앞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을 보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관계를 정말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나온다라는 선택을 하신다는 게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해고를 당할 것 같다. 나는 해고를 구두로 당했다. 라는 상황에 처해진 분이 계신다면 상담을 주시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입증 자료를 남기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내보내시는 건가요? 해고 통지를 하시는 건가요? 이러한 말 한마디를 하시고 입증 자료를 남기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해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회사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거나 출근을 하셔서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에 계속 남겠다라고 했을 때 괴롭힘의 행위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꼭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안 나가겠다라는 근로자를 업무 배제하거나 대기 발령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러한 부분을 조치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정 제기를 통해서 근로자가 사실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증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이런 것들이 모두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남기는 게 정말 상황상 여의치 않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노트 일지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증 자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증언, 구체적인 일지에 속한, 그러니까 구체성이 확보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쭉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를 병행하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께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어려워요. 법적인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래 위로금 줄 테니까 끝내자 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협상은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회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몇 개월치 임금을 줄게, 3개월치 임금을 줄게, 이제 정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가 바로 협상 타이밍입니다. 만약 회사가 먼저 맨 처음에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나갔다면 이런 협상 테이블도 마련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협상된 금액이 해고해고 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보전액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명백하게 법적으로의 기준은 없지만 보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2, 3개월이 소요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위로금 3개월치는 근로자가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어떠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신문회의처럼 결과를 맞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경우가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너무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나갈게요 라고 해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끈질기게 이러한 상황을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투신다면 말씀드린 임금 보전액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고 또한 해고에 따른 법적인 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해고는 정말 나쁜 일입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는 누구나 너무 힘들고 기분이 나쁘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 해고로 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지만 이걸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에 처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입증 자료를 구비하시면 좋을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상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노동법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